훈수. 저 사람은 모두와 친하니까. 첫째, 덜렁댄다. 둘째, 실수가 잦다. 셋째, 행동보다 말이 더 빠르다. 넷째, 뭔가 부탁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섯째, 지적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자신의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다. 착각. 솔직. 착각은 없다. 훈수. 첫째, 나는 성격이 좋다고 착각을 한다. 둘째, 대인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한다. 셋째, 이용당하는 것을 모르고 성격이 좋아서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해당되는 것은 둘째만 빼곤 첫째와 셋째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훈수와 솔직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솔직함도 모두에게 솔직하면 폰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는 것이 푼수와 솔직한 사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부디 현명하게 가려서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지기 바란다. 제4장 만남에서 헤어짐까지의 과정은 만남, 인연. 모든 인연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 인연에서 안 좋은 인연은 악연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별은 만남을 위해서 존재한다. 호감, 사랑.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랑이 싹트게 된 자.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랑을 느끼면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되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가 우리를 과잉 보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전 페이지에서 중독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자녀 중독이나 손자 중독이 있으면 부모 중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중독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독립도 안 하면서 부모를 부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니트족이라고 말을 하죠. 부모 밑에 얹혀 살면서 빨대를 꽂아서 흔히 부모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한편으로는 부모 중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오면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먼저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적 변화.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란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죄인인지라 상대방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아직은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맞추면서까지 관계는 유지된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에게 맞추어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굴욕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준 사람은 이제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내가 왜 이러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지? 그런 회의감도 싹이 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맞추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제는 이런 억울한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왜 나만 계속해서 맞춰야 해? 사랑한다면 너도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반발을 시작하게 된다. 사랑하니까 지적을 해서라도 고치려고 한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서로가 지적을 해서라도 맞춰가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지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별이다. 이별 선언. 이별에 대처하는 마음의 준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별 선언을 한다.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헤어져. 왜? 이유가 뭐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너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가 워낙 커서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까는 또 잔소리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엄마 아빠 떠날 거야. 그래 뭐 성인 이후에 뭐 결혼하거나 독립하거나 출가할 나이대가 되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아직 철이 안 든 뭐 미취학 아동이나 뭐 학생 10대 청소년이 그런 말을 한다면 뭐 이해가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것 봐라. 이별하자고 했더니 평소에는 내 말에 콧방귀만 끼고 고치려고 생각도 안 하더니 이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쉽고 수긍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진작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다음에 또 써먹어야지.
그러나 이별 선언 약발도 한두 번 해야지. 너무 자주 하면 상대방은 결국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에 대책이 없어도 당황하고 준비도 안 된 이별이라서 눈물까지 쏟으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이별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한다. 다시 이야기도 안 나온다는 법도 없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마음의 준비도 없다가 이별을 하게 되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만날 때 이별도 준비를 하면서 만나게 된다. 타당한 이별이 아니면 이별 선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 도박, 폭행, 욕설 등 안 고치면 어차피 만나도 내 인생 쪽팔 차는 거야. 그럴 때는 이별을 과감하게 결심하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화난다고 이별을 너무 쉽게 내뱉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해, 연민의 정. 평소에는 자신의 아픈 부분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어릴 때부터 무척 노력을 했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데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것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너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해를 하면서 한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대화로 이해를 못할 부분은 거의 없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대화는 서로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감싸주는 연민의 정을 끌어낸다. 남자는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알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마저 등을 돌리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세상 모두가 다 배신을 해도 나만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진심에서 나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듣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다짐을 하는 효과가 있다.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니까 도저히 너를 떠날 수가 없어. 세상 모두가 다 배신을 해도 나만은 배신할 수가 없어. 다음은 체념이라는 소제목인데 이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